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리어카 바퀴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거친 손이 리어카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두웠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익숙하기만 했습니다. 20년간 이 시장을 드나들며 폐지를 모아온 그녀였습니다. 새벽 4시 시장 뒷골목이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폐지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정옥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해 왔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깔끔한 몸가짐에 예의 바른 태도로 폐지를 수거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정해진 구역의 폐지를 수거하는 그녀의 모습은 시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선 가게 앞에서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던 그때였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최신형 벤츠가 경적도 없이 후진을 시작했고 이정옥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피하려 했으나 리어카에 실린 폐지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어카와 벤츠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벤츠의 고급스러운 도장이 긁혀 하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최윤경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옷차림새가 그녀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핸드백, 그리고 반짝이는 까르띠에 시계까지. 그녀는 차량 범퍼의 긁힌 자국을 확인하더니 격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은 아십니까? 최윤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묵묵히 땅에 떨어진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최윤경의 분노를 더욱 자극한 듯 했습니다. 최윤경은 발끝으로 폐지를 걷어차며 할머니의 손길을 방해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이 안 들리시나요? 이거 수리비가 몇 천만 원은 될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이런 더러운 것들을 끌고 다니시는 것부터가 문제네요. 이 시간에 이런 길거리에서 이런 걸 하고 계시다니 당신 같은 분들 때문에 도시가 지저분해지는 거라고요. 주변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들리는 소란에 일찍 나온 상인들이 상황을 살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김씨 아저씨, 채소 가게 박씨, 아줌마, 그리고 과일 가게 이씨 할아버지까지 모두 정옥 어머니와 오랫동안 정을 나눠온 이웃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정옥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차가 훨씬 더 크고 후진등도 켜지 않았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병원부터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이 할머니를 감싸고 최윤경을 질책하자 그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최윤경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고급 핸드백을 탁탁 치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제대로 보고 계신 건가요? 제 차가 긁혔다고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이나 아세요? 당장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시면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하겠어요. 최윤경은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고급 세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오더니 마침내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시장 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날카로운 눈매,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은 그의 경험과 권위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교통사고에 휘말리셨다고 해서 급히 모셨습니다. 최윤경은 순간 얼굴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남편의 등장은 구세주와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우리 차를 긁었어요. 폐지를 끌고 다니면서 시장 골목을 더럽히더니 이제는 남의 차까지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강태준은 천천히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폐지들, 리어카에 남은 긁힌 자국, 그리고 벤츠의 도장이 벗겨진 부분까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CCTV는 확인해 봤나? 회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 저희 차량이 후진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후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책임이 조용히 해. 회장의 한마디에 비서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회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강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매에서 무언가 낯익은 것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과 입술 모양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 혹시? 회장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윤경은 답답하다는 듯 발을 굴렀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세요? 빨리 이 사람 데리고 가서 합의나 해줘요. 잠깐만요.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비서과장. 네, 회장님. 본사 자료실에서 30년 전 자료들을 찾아보게. 특히 아버지의 개인 서류함에 있는 사진첩을 가져오도록. 시장 상인들은 이 상황을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만 보여주던 회장이 한 노인 앞에서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할머니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회장이 할머니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청동빛이 바랜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결혼식 날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어머니의 목에서 반짝이던 그것을. 그럼 정말 어머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인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장 골목, 강태준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젖어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두 손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튀어나온 핏줄과 거친 굳은 살이 삶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마주 잡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최윤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숨죽인 채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콧잔등이 시큰거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빗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강태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비서가 달려와 자료실에서 찾아온 서류들을 전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정옥과 아기였던 강태준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공장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이런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태준은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등원할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던 모습, 아플 때면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손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모든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최윤경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듯 발끝으로 바닥을 구르며 이 상황을 어떻게든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오히려 주변의 차가운 시선만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년간 이정옥 할머니와 함께 해온 그들은 할머니의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김씨 아저씨는 할머니가 매일 아침 묵묵히 시장 바닥을 쓸던 모습을 채소. 가게 이씨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힘든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던 순간들을, 과일 가게 박씨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한결같은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삶은 결코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폐지를 주워 모아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시장의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고 장사가 어려운 상인들의 물건을 구매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폐지를 줍는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그런 삶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동안 어머니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젖은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곳에 자신의 삶과 자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마주 선 모자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아들과 소박한 차림의 어머니. 겉보기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같은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눈빛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빗물이 시장 바닥을 적시며 흘러갔습니다. 마치 30년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갔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최윤경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윤경은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을 시장 상인들이 이제는 그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용히 강태준 회장에게 다가가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을 보고했습니다. 30년 전 이정옥 할머니가 회사를 떠난 시점의 기록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창업주였던 회장의 아버지는 더 큰 사업 확장을 위해 재벌가 딸과의 결혼을 선택했고 이정옥 여사는 회사에서 모든 지분을 포기한 채 홀연히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는 이런 아픈 진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려온 호화로운 삶의 시작점에는 한 여인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최윤경은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위세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은 오히려 자신의 격을 낮추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지난 20년간 이정옥 할머니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했고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베풀었던 선행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정옥 할머니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은 결코 가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옥 할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동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시장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진정한 강인함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최윤경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이정옥 할머니 편에 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태도는 그녀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특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회사 내부에는 이 소식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전처이자 현 회장의 친모가 폐지 줍는 할머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과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시장 골목에 내리는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골을 비가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회사 자료실에서 발견된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업주가 남긴 일기장에는 이정옥 여사와의 첫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글을 읽어내려가며 자신이 몰랐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1975년 작은 공장 식당에서 일하던 이정옥은 당시 말단 기술자였던 강태준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가난한 기술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것 없이 결혼했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옥은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남편을 위해 매일 새벽 도시락을 준비했고 남편이 실험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따뜻한 숭늉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남편은 마침내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냈고 작은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할수록 남편의 마음은 변해갔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은 재벌가의 딸과의 결혼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남편의 고뇌와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옥은 남편의 선택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들 강태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살이었던 강태준에게는 너무 이른 이별이었지만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자료실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정옥 앞으로 매월 거액의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30년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신 다른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이정옥은 받지 않은 위자료 대신 가난한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달라는 편지를 회사에 보냈습니다.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30년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이 장학재단의 진짜 설립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정옥의 또 다른 면모를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번 돈의 절반을 시장의 어려운 상인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가게 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뻔한 노부부의 가게도, 아픈 자녀 병원비로 힘들어하던 청과상도 그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강태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이정옥이 회사를 떠나기 직전 남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삶을 재구성하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동안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큰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남을 돕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 더 많은 이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한켠에 있는 작은 단칸방이 이정옥의 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점과 30년 전 찍은 아들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욕심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선택에 대한 당당함과 내려놓음의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최윤경은 자신의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1시간 전 시장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은 흐트러졌고 명품 의상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강태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가족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최윤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재계의 신데렐라로 등극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태리 수입 가구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차갑게 그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연락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최윤경이 가지고 있던 모든 회사 내 직함이 박탈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자선재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직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우스키퍼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강태준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년간 최윤경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던 하우스키퍼의 태도도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소위 친한 친구라고 하던 재벌가 사모님들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윤경의 몰락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식적인 위로의 말들 속에 숨겨진 조롱과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그녀의 추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권력과 인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시장 상인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윤경은 침대에 걸터앉아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류층의 세련된 매너와 고급스러운 취향이 마치 타고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삶은 한 여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가 버려진 그 순간부터 자신의 자리는 빌려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의상과 수십 개의 명품 가방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가격이 서민들의 1년 월급과 맞먹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은 그저 허영의 증거물에 불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있을 자선 파티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최하기로 했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주최자가 교체되었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우스키퍼는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홀로 남은 저택에서 최윤경은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파티에서의 웃음소리, 사교 모임에서의 친밀한 대화, 자선 행사에서의 박수 소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윤경은 여전히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처음으로 진실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이정옥 할머니가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운전석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시장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하루를 지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르는 가게마다 상인들은 반갑게 맞이했고 어머니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폐지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이정옥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30년간 어머니가 거절했던 위자료를 기반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대규모 장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재개발이나 현대화 사업과는 달랐습니다. 시장의 정체성과 상인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개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작은 단칸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강태준이 새 집으로의 이사를 여러 번 권했지만 할머니는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방 한켠에 작은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이 가끔 들러 어머니와 차를 마시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시장 상인들의 반찬들이 직원들의 점심 식단에 올랐습니다. 이정옥 할머니가 평소 즐겨 찾던 반찬 가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처음으로 전통시장의 맛과 정성을 경험했습니다. 강태준의 집무실도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미술품들이 사라진 자리에 소박한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30년 전 공장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웠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태준은 전통시장 상인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새벽 강태준은 어머니의 리어카를 직접 끌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어머니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리어카를 끄는 모습은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정옥 할머니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출근길 회사원들도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시장은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나눔의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할머니의 리어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장 청년들이 달아준 자전거 라이트와 반사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한 강태준의 부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사랑이 담긴 첫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옥 실버센터였습니다. 이정옥 할머니가 그동안 모아온 폐지 수익금으로 시작한 노인 복지 시설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 차원의 지원을 더했습니다. 실버센터는 특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은퇴한 노인들이 강사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김밥 말기, 된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같은 생활 기술부터 인생 상담까지 노인들의 경험이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어카에는 폐지 대신 반찬들이 실렸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아침 도시락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재료로 만든 도시락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태준의 회사는 새로운 경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회에서는 매출액만큼이나 사회공헌 지수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이는 기업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최윤경은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거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나눔, 장사가 어려운 가게를 위한 물품 구매, 아픈 상인을 위한 가게 봐주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강태주는 매주 일요일이면 어머니와 함께 시장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편한 작업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시장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했고 이는 소중한 주말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작은 방은 이제 많은 이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청년들은 인생 상담을 위해, 아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항상 따뜻한 차와 정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옥 할머니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인이 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선택이 아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장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생겼습니다. 상인들이 가꾼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돈과 명예를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이었음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밝은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옥 할머니가 보여준 진정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부자의 기준을 다시 써내려간 위대한 이야기의 마침표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